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찍으러 왔네요. 근데 오늘 훈장을 하나 들고 왔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5분에 데워가지고 지금 좀 얼굴이 번들번들한데 목욕탕 갔다 온 거 같죠? 방금 샤워를 하고 저 오늘 쉬는 날인데 제 오늘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앉았어요. 어떤 걸 얘기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뭐 이렇게 좀 평소에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좀 또 그때그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데 오늘은 좀 제가 요즘 그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꽂힌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요즘에 진짜 세계가 정말 엉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그 중심에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의 정책과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는 거의 엉망이죠. 저도 뭐 그걸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은데 실은 이 미국 박상도 그렇지만 지금 안에도 사실은 좀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뭐 뉴스에서만 보는 그냥 그런 뉴스만 보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할 텐데 이게 그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물론 정권이 다시 바뀌면은 또 복구를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공들여서 쌓아왔던 것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뜨리면 그걸 복구하는데도 많은 시간, 노력, 또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미국 안의 상황도 얘기해보자면 사람들 요즘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침에 오늘 남편도 출근하기 전에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제 저희가 아침에 남편이 시간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하고 출근했는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좀 뉴스를 확인을 하는 편인데 사실 미국도 뭐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뭐 세계적인 지금 관세 전쟁,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국내의 상황 등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완전 좀 이렇게 완전 사람들이 다 디프레스 되고 좀 우울하고 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좀 불안하고 모든 게 좀 완전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말들도 너무 많이 바뀌고 이게 끝인가 싶은데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렇게 대학에 이제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교육부를 없애고 최근에 본 거는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명목은 반유대주의를 명목으로 한 이제 진보적인 그런 교육기관을 이제 컨트롤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주겠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도 뭐 교수 채용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걸 그걸 정부가 이제 다 관할하겠다.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민주주의라는 그 미국에서 이런 게 정말 일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좀 시위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고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가 거기에 지지 않겠다고 저항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대학교도 다 연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좀 그런 연대를 해서 사실 그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는다는 것보다 이 정권을 버티고 이제 하는 게 좀 이 시기에선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남편도 좀 많이 진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교가 이제 진보의 소굴이라고 해서 그걸 막겠다는 거죠. 이렇게 돈줄을 쪼아서 이제 그걸 막겠다는 건데, 아,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매일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의욕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은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교들마다 지금 미국 대학교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친구들도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뭐 옛날 동료들도 이제 어, 대학교에 많이 근무를 하니까 다들 대학마다 이제 새로운 교수 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정제된 데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이게 다 펀딩이 이제 정부에서 그런 예산 그 교육에 관한 그런 걸 다 감축한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산 그 교수 채용이 될 가능성 이제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뭐 새로운 교수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그거는 뭐 고사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뭐 각 과마다 이제 뭐 학과 뭐 요때마다 얼마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난주도 저희 남편이 회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다음 학기에 클래스를 이제 어느 정도 열 수 있는지, 좀 남편의 이제 그 하는 일이 그래도 그 학교 예산안과 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다음 학기에 이제 지금 채용돼 있는 사람을 다 채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 회의하느라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미국 안에 경제 진짜 사람들이 지금 리세션을 진짜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 경기 침체가 정말 올 가능성이 정말 많을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지금 벌써 공무원들도 많이 해고가 됐잖아요. 거기에 나온 실업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전 세계적 거의 뭐 EU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무역 전쟁부터 해서 이게 반미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도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행 수요도 하면 이게 여행을 오면서 이런 연관된 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숙박업부터 해서 렌터, 그 다음에 항공사들, 이런 데도 타격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 뭐 중국 관세는 완전 100%를 넘어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분명 이 여파가 올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불확실한 거. 저희 남편도 지금 학교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죠. 또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조카 한 명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하는 일이 학교에서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인데 이런 것도 정부 예산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연구 펀딩 그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그런 연구를 못하고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저희 가족한테도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겠다. 우리가 아는 이 선에서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이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요즘에 또 비자 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현 정권에서 뭐 불체자를 추방하고
불법 체류자를 증명하고, 그리고 뭐 유학생이던 이제 그런 신분의 사람들, 비자 있는 사람들은 말 안 들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국의 이런 정권을 뭐 미국 지금 현 정권과,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현 정권의 뭐 사상이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쫓아내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말을 다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교도 그런 걸 말한 게 내 말 들으라고, 다 내 말 듣게, 이 내 손아귀에 다 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 관세정도 서로의 그게 없는 게, 근데 예전부터 지금 현 대통령을 보니까 미디어에서조차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든 말로 위협해서 하는 것과 봤을 때 저희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탄핵된 그분과 하는 행동과 유사한데,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이제 일방주의적인 그 정책과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딕테이터십에 가깝다는 독재, 그걸 걱정을 많이 해서 지금 시위도 조금씩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기 시작인데 3개월도 안 되는데 정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동료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의 동료지만 이제 친구기도 하고 저희 친구기도 한데,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여기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교직원이 됐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일하는 학교에 그 친구는 이제 취업 비자로, 이제 유학생 비자로 보통 미국에서 있으면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취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막 뉴스에서는 막 뭐 유학생들 막 비자 거부된 이야기, 뭐 유학생뿐만 아니라 뭐 교직원, 교수,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 사람들도 막 비자가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유가 어떨 때는 유학생 중에 생활 중에 뭐 과속, 스피딩 한번 했다고 그것도 결격 사유가 돼서 추방이 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다 보면 유색 인종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독일에서 오신 분도 뭐 추방 뭐 못 들어오기도 하고, 연구원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는 유색 인종이 타겟이 되는 그런 거라, 그 친구도 이제 일요일날 저희랑 밥을 먹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칼리지 타운에 사는데, 이제 그곳이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도시, 이제 뭐 그 국제 마켓이나 이런 것도 많이 그런 곳에서 나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좀 눈치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뭘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 사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차도 사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한마디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 때문에 사실 이 정권에서 이게 딱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아는 이 주위 사람, 친구들, 또 동료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면서 살까. 그래서 이게 정말 장난 아니구나. 사실 좀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 지금 상황이 뭐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이런 그 말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그게 되게 크게 했었는데, 지금 뭐 유학생 그 정권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한 뭐 그런 선동을 했거나 뭐 지지하거나 그런 거에 참가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기계 비자가 막 취소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한데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라의 큰 힘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억압하려고 하니까 좀 하버드에서 저는 먼저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교육이 뭐 이렇게 무너지면 정말 무섭잖아요. 사실 그걸 짜여진 대로 그 이념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진보적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뽑는 교수진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 그게 너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버드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안 받더라도 우리는 견디겠다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지금 좀 상황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일기 때랑의 정말 좀 더 심한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정말 무력감을 너무 많이 느낀대요. 지금 현 정권을 보면 한국도 얼마 전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한국 상황을 보고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 특히 좀 진보적이고 그런 성향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경제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볼 때는 요즘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유학이나 이민을 뭐 다른 뭐 캐나다나 호주, 뭐 영국 심지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고 제가 봤을 때 특히 뭐 유학생으로 오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민을 오시려고 하면 분명 일기 집권 때도 이런 비자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웠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랬는데 이건 좀 더 심화 버전인 것 같아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조금 조정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무력감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 남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자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유학생들 저희 남편 학교에도 유학생들 지난주에 벌써 5명 비자가 거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대학들은 또 유학생들에 의존하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저 또 남편들 밑에 있는 직원들 밑에라기보다는 이제 강사들 아무래도 그런 게 학교 재정이 어려지면 밑에서부터 이제 그 해고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남편은 그분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남편 학교가 이 정도면은 지금 다 모든 학교는 거의 같은 상황일 건데 사실 다시 다른데 채용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국 대학교들은 정부에서 이런 전체적인 뭐 지원을 많이 끊는 상태라 그러니까 좀 지금 대학들이 코로나 이후로도 좀 많이 힘든 학교들이 많은데 이번 그걸로 해서 좀 대학들이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나라의 힘은 좀 그런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한다는 그 말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미쳐서 도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뭐 나라는 이래도 항상 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상황들 있지만 또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또 그게 제일 최선을 다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그냥 묵묵히 하는 게 또 묵묵히 하면서 또 이 세월을 견디다 보면 또 한국처럼 또 좋은 날도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이 불안하고 좀 케이오스 같은 상황이 좀 빨리 정리되고 했으면 이 시기를 잘 견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마치네. 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